안녕하세요. 해수로 3년째 산모님의 방송을 듣고 있는 32살의 두 아이 엄마입니다. 육아로 지친 제 일상에 산모님의 방송은 유일한 낙입니다. 그럼 제가 25살 때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당시 저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집을 나와서 혼자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요. 내내 부모님과 함께 살던 저는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저는 울산 신정동에 있는 4층짜리 원룸 건물에 1층 방을 계약했는데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화장실이 있고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작은 옷장이 있는 넓은 거실과 베란다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 바로 위층에 제 친구 커플이 같이 살고 있었고 우리는 이사 온 날을 기념할 겸 제 방에서 짜장면을 먹은 뒤 치맥을 옆에 끼고 고스톱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서 웃고 떠들며 놀다가 친구가 자세를 바꾼다며 몸을 움직였는데 장롱 위쪽을 쳐다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도 친구는 내내 말이 없었고 제가 끝까지 캐물어 보니 얼굴만 둥둥 떠있는 아저씨가 옷장 위에서 친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친구가 저를 겁주려고 장난을 치는 거라 생각하며 웃어 넘겨버렸고 첫째 날은 술 기운에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안의 조명을 다 끈 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맨발로 방바닥을 걸어다니는 것 같은 발소리가 온 집안을 헤집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도둑이 든 거라 생각한 저는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덜덜 떨고 있었고 발소리는 제가 누워있는 침대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귀 바로 옆에서 누군가의 숨소리 같은 게 느껴졌고 저는 아득해지는 정신을 겨우 붙잡고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 건가 싶고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와중에 위층에 사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 가위에 눌려서 몸이 굳어버렸고 귀 옆에서는 누군가의 숨소리 같은 것이 계속해서 느껴졌습니다. 눈도 뜨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던 저는 한참 후에야 기절하듯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눈이 저절로 떠졌고 온 집안을 구석구석 살펴봤지만 사람이 들어온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윗집 친구 커플을 만나서 간밤에 있었던 일을 털어놨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1층 통로 끝집에 무속인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가끔 새벽 2시에 방울을 막 흔들기도 하는데 그 소리가 2층까지 다 들린다고요. 그래서 나까지 그 영향을 받은 건가 싶기도 했고 잠자리가 바뀌고 환경이 낯설어서 깊은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매일 밤 똑같은 가위에 눌리는 겁니다. 밤마다 귓가에 느껴지는 숨소리하며 집안을 돌아다니는 발소리까지. 그렇게 거의 매일을 시달리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말 죽겠더군요. 결국 저는 2주 만에 모든 것을 정리해서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푹 잤는데 놀랍게도 그 발소리가 이젠 본가 거실에서 들리는 겁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해서 아침 일찍 나가는데 저 혼자 집에 있으면 어김없이 그 소리가 들리더군요. 설마 여기까지 따라온 건가 싶은 생각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일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자 어머니는 지인분을 통해서 도움을 청했고 지인분은 이사 온 첫날 친구가 봤다던 그 아저씨 귀신이 저를 따라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해를 끼치는 귀신은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떨어질 거라 하더군요.
그렇게 1년이 넘도록 저를 괴롭히던 소리들과 가위 눌림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고 전 그제야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2년 뒤에 우연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살았던 그 집에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아저씨 한 분이 베란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다녔던 그 귀신이 혹시 그분이었을까요? 제가 살면서 겪었던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실화입니다. 예전에 기묘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다. 그날 나는 여기 홈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다. 홈에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내 옆에서 5m 정도 떨어진 곳에 한 커플이 있었다. 두 사람은 나처럼 아슬아슬하게 홈의 노란색 선 안쪽에 서 있었는데 뭔가 몹시 즐거운 듯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부러운 눈으로 그들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그 사이 역을 통과하는 열차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내 시선은 저절로 열차 쪽으로 향했고 전철이 들어오는 쪽에 있었던 그 커플도 내 시야에 들어왔다. 그런데 전철이 커플 앞을 막 지나칠 무렵 여자가 미소 가득한 얼굴로 남자를 바라보며 전철로 뛰어들었다. 뭔가 딱딱한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서 전철이 엄청난 소리를 내며 멈춰 섰는데 역을 통과해서 지나가며 워낙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던 탓에 전철이 멈췄을 때는 이미 역을 완전히 통과한 뒤였다. 선로에 여자의 잔해 같은 것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남자는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나 역시 너무 혼란스러워서 최대한 시선을 피했는데 그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뛰어드는 순간마저도 즐거워 보였는데 여자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영무원들이 현장으로 달려왔고 그중 한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죄송한데 혹시 사고를 목격했습니까? 아, 네. 그렇군요. 바쁘신 와중에 죄송한데 경찰이 오면 사고 상황을 증언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다른 영무원이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인지 완전히 혼이 빠진 것 같은 모습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전철에서 인명사고가 날 경우 타살의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현장 검증과 함께 목격자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한다. 나는 영무원과 함께 사무실로 갔고 안내를 받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여기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남자친구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영무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사람들과 함께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갔고 나는 몇 분 뒤에 사무실로 도착한 경찰에게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전달했다. 여자가 스스로 열차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는 사고가 아닌 자살 사건이다. 남자친구는 물론 그 누구도 그녀를 의도적으로 밀치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타살일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전철로 뛰어들던 여자는 온 얼굴 가득 미소를 짓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내 이야기를 모두 들은 경찰은 증언을 해줘서 감사하다며 수긍할 뿐 그다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사무실 안쪽에서 남자친구의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너무도 냉정한 경찰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던 나는 이렇게 물었다. 저 자살 사건의 경우에 이런 상황이 흔한 건가요?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일도 종종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평소에 그런 기색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런 징조도 없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밝은 얼굴을 하고 마치 산책이라도 가는 것처럼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로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경찰의 말을 난 납득할 수 없었다. 죽는다고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들뜨는 것일까? 그게 아니면 다른 무엇에 홀려버린 것일까? 하지만 내가 보았던 전철로 뛰어드는 그 모습은 무언가에 끌려 들어갔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